제목인 베터 오프 데드 인 디스 월드에서 알 수 있듯이 원피스 1095장은 시리즈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어둠의 정점의 내러티브를 가져왔습니다. 쉽게 제압한 주얼리 보니와 상디에 대한 압도적인 지배력을 보여주며 성자이 가르시아 세터는 명실공히 악마임을 입증했습니다. 자신의 세력의 사악함을 진정으로 구현한 세터는 바니에게 그의 아버지 바어살러뮤 쿠머의 슬픈 운명에 대해 놀렸습니다. 쿠마의 기억을 통해 세계 정부의 아기의 메아리가 구불구불한 시간, 원피스의 현재 내레이션보다 3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쿠머의 회상은 GOLD 라저와 멍키 D 가어프가 락스 파이러츠로부터 실레스첼 드래건즈를 보호한 가드벨리 사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최신 원피스 장에서는 세계 정부가 너무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정 인종 출산을 통제하고 결국 그들의 자손을 추적하기 위해 병원에 요원을 배치하는 지점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이 터무니없는 폭로를 시작으로 쿠마의 회상은 페이지마다 점점 더 끔찍해집니다. 그와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천상의 용의 노예가 되어 일련의 끔찍한 사건으로 그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원피스 작가 오다 H로는 한때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가정하고 묘사했던 악의 평범성을 완벽하게 묘사합니다. 어렸을 때 쿠마는 자신과 아버지 클랩에게 주인이 매우 친절한 척하면서 매일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쿠마의 어머니는 고난으로 세상을 떠났고 클랩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그녀에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는데 이는 노예들의 극심한 이인화를 말해줍니다. 클랩이 아들에게 니카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에게 필사적으로 고통을 이겨낼 동기를 부여하려던 것처럼 천상의 드래곤이 그를 쏘아 죽였습니다. 쿠마는 니카의 전설을 듣고 미소를 지었지만 잠시 후 아버지의 피로 뒤덮인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천상의 드래곤이 클랩을 죽인 이유가 클랩이 니카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클랩이 니카의 해방의 북을 보여주면서 아들을 격려하려고 너무 많은 소음을 냈기 때문입니다. 새로 태어난 쿠마를 환영하기 위해 그의 부모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다정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슬프게도 그들의 자발적이고 친절한 사랑은 결국 천룡이 행한 부패한 시스템의 희생자로서 겪게 된 끔찍한 운명으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이 갓벨리 사건 이전의 상황이 천룡들의 황당한 행동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회상을 통해 드러났다. 그들은 XNUMX년마다 세계 정부에 속하지 않은 국가를 선택해 인간 사냥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색의 대상은 가장 지뢰용긴 노예이자 호스트 땅의 주민들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대회는 순수한 오락을 위한 대량 학살이었습니다. 경쟁자들은 마치 그 표시가 인간의 생명이 아닌 것처럼 각 대상에 대해 가학적으로 다른 점수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잔혹한 축제는 XNUMX년마다 열리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졌는지 알 수 없다. 이는 수많은 주민이 학살당하고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제는 천상의 드래곤에 미친 혼란스러운 사악한 계급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가증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정당성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개국의 저광이 천룡이 자신의 땅과 사랑하는 백성을 어떻게 하려는지 반대하자 귀족 중 한 사람인 세인트 피갈랜드 갈링, 즉시 그를 냉혈하게 죽였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갈링과 그의 동료 천공룡 둘 다 인간 사냥 축제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흥청망청 살인을 시작한 것에 대한 벌칙으로 이 사건을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고한 인간의 생명이 짓밟혔다는 사실을 전혀 무시하고 살인을 자신들의 게임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토성과 마찬가지로 남은 장로들 이모님과 원피스 시리즈에 나오는 대부분의 천상의 드래곤과 마찬가지로 갈링은 악의의 화신으로 묘사되어 인간의 생명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수십 년 후 성기사단 총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갈링은
조금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이 똑같은 무자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단키호티 다플러밍고가 한 일을 고려하면 세인트 무저스가어드와 세인트 호밍을 제외하고 실레스첼 드래건즈가 원피스에서 가장 사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마음이 착한 두 사람이 좋아한다는 것은 다소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저와 거프가드벨리 사건 동안 지백으로부터 자신과 그들의 이익을 방어했습니다. 가오프는 개인적으로 경멸했던 천상의 용의 손에 있는 도구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구로의 승진을 거부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혐오감이 이전부터 존재했든 갓벨리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직접 목격한 이후에 생겨났든 그가 그들의 편에 섰다는 것은 더욱 이상하다. 게다가 이상한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오프는 항상 경웅씨라는 별명에 걸맞게 좋은 사람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스모커, 푸지토러, 센고쿠, 코비 등과 같은 다른 해병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에 따라 원피스 1094화에서 암시된 것처럼 공식적인 계급 해군 소장은 토성이 악마의 화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중장 등 고위 장교들은 괴물 같은 모습의 토성을 보는 것에 전혀 무관심했다. 따라서 사악한 파이브 엘더즈 중 하나는 해병대에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해군 대원들이 유일하게 모르고 있는 것은 이무님의 존재뿐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가오프, 스모커 등과 같은 선한 사람들이 이 썩은 사람들을 섬긴다는 생각은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가오프는 실레스첼 드래건즈를 싫어하지만 여전히 해군의 명령에 의존하는 조직인 해군의 일부로 남아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섯 장로, 실제로 공개 도메인에 있는 기능인 실레스첼 드래건즈입니다. 물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드벨리 사건은 가오프와 라저의 경쟁과 우정을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락스 파이러츠의 몰락을 가져왔지만 여기에는 더 많은 뭔가가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가드벨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지백은 많은 지역을 공격하여 대량 파괴를 남겼으며 세계의 왕이 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계 정부는 편의에 따라 선전과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라저와 가오프의 개입이 아니었다면 이것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게 만드는 사례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지백이 공식 기록에 기술된 피해 굶주린 테러리스트의 가능성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가 가드벨리를 공격하고 주민과 노예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고 위협했다고 가정하고 라저와 가오프는 그가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입했습니다. 대안으로 지백은 실레스첼 드래건즈를 파괴하고 싶었지만 그의 행동은 무고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고 비록 그들이 그의 이유를 이해할지라도 해병대와 로저 해적단 무고한 사람들이 연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추가 옵션은 갓벨리 사건의 역학을 현재 독자들이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다른 인물 및 상황의 개입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확실히 기회입니다. 원피스 957화에서 센고쿠가 말한 바에 따르면 지백은 세계 정부의 금기를 알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로저와 가프가 천상의 용과 같은 역겨운 개체를 결코 보호하지 못했을 것이므로 지백은 귀족들의 악의보다 더 큰 위협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나르는 것 뒤에 의지 타고난 정복자 하키 사용자인 라저와 가오프는 세계 정부의 비열한 시스템에 반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해도 전투력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 이무님 그리고 다섯 장로들은 권력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를 숨기는 데에도 집착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무언가로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세상은 힘만으로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라저와 가오프 모두 당시에 진정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선과 완전한 악의 단순한 에피소드보다는 원피스 작가 오다 H로가 갓벨리 사건을 여러 가지 회색 음영으로 채색된 이슈로 구축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